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 다룰 전치사들은 about, above, after, against, ahead, amid, amidst, among, amongst, around, before, below, beneath, between, behind, below, before, during, since, 그리고 until입니다. 자, 저희들이 단어장을 하면서 하나의 단어나 어근으로 파생되는 단어는 많이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단어를 한꺼번에 다루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저희들 스스로 답을 달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영상이기도 합니다. 영어 채널을 개설하면서 처음 시작한 시리즈가 전치사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 스크립트를 준비하는데 정말 고민되었던 부분이 오늘 영상에 담겨질 겁니다. 자,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2개로 나눠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만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더해진다면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이 시점까지도 제목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되었고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까지 그리고 계속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합전치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었던 영상이 as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파벳 A로 시작하니까 순서가 맞는 것 같았고 또한 저희가 45개의 단순전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이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as였습니다. 기본 개념이 강조였죠. 기본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충해야 하는 내용이 좀 많아서 당시에는 기본 개념만 알려주는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as로 영상을 만들면 멋진 연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영상 드래프트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괜찮았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만드는 영상 실력이나 제가 전달하는 능력이 그때보다 좀 나아졌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as 다음에 준비했던 알파벳 B의 but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알파벳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but의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뭔가 조금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영어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완벽이란 말을 언급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가진 생각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하는 의무는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벗으로 영상을 바꾸고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as는 벗과 이 영상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봐주시죠. 한쪽은 복합전치사고 다른 한쪽은 단순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but과 except는 이 중간에 들어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but과 except를 단순전치사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고민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간에는 but과 except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전치사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처음 전치사 영상 시리즈와 시즌2 혹은 시즌3를 만들면 그 사이에 but과 except를 통해서 브릿지 효과를 주고자 했던 것은 있습니다. 단순해서 복합으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혹여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들 모두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복합이냐 아니냐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도 영어지만 원어민의 느낌을 알고 싶으셔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저희들은 여러분들께 기본을 단단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찍고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영상 꽤 보람될 것 같습니다. 자, about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별로 안 어려운데? 이러시면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다 보신 분이거나 자, about의 기본 개념은 수많은 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라고 하는 쉬운 의미가 있는데 굳이 수많은 점이라는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원래 about이 갖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about에서 a를 빼면 bout이죠. 이거 비슷한 모습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지난 시간 but 여기서 봤죠? be와 out 그렇습니다. be는 by이고 out은 out이죠. 힘의 영역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a는 저희들이 보통 to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끔은 on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역 밖에 어딘가로 향하거나 그 점에 가서 붙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about입니다. 그래서 이 about은 수많은 점이 그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 포인트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의 쓰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이 단순 전치사와 복합 전치사 사이에 있는 이유와 그 기본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 영상 중에 반드시 이 단어들의 제대로 된 쓰임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바탕이 되는 오늘 영상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above입니다. 자, 이것도 앞에 A의 A와 뒷부분 bob로 나눠지겠죠. A는 to 아니면 on입니다. 자, 문제는 bob인데 bob의 변화는 뭐 고대 영어와 그 이전의 영어의 변천을 확인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be와 of로 나누는 겁니다. be는 by입니다. of는 over입니다. 쉽게 맞는 것뿐이지 기본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러면 어떤 뜻이 되나요? 다 합쳐보면 어떤 힘의 영역 위쪽으로 가서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above를 선 위의 전치사라고 기본 개념을 정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after입니다. 이것도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시리즈 그리고 추가 전치사 동영상들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after의 F가 afo에서 나왔고 afo에서 of와 of까지 연결된다는 사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after의 after는 F와 터로 나눠집니다. F는 off의 뜻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터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비교급 위아래잖아요. 비교급 전미사입니다. 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따라 붙는 느낌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after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의 기본 개념을 추격의 전치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전치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against입니다. 저희가 이 against를 강한 접촉의 전치사라고 했을 때 주위 분들이 갸우뚱대는 것을 봤습니다. 뭐 as의 강조 못지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뭐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against는 뭐뭐에 반대하는 그런 느낌의 전치사로 다들 뭐 대부분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강한 접촉이라고 하니까 얘들 뭐지? 이러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against는 again과 st로 분리가 됩니다. again은 다시고 st는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 ER이 비교급이라면 st는 뭐가 되겠죠? 네, 최상급이죠. 자, 그럼 뜻이 최고로 강하게 again한다는 것은 강한 접촉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하게 붙는 겁니다. 갈수록 재미있고 쉽게 이해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ahead. 혹시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이해가 되시진 않을까요? 물론 ahead는 당시 영상을 만들 때도 전치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공간을 표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45개에 넣었던 단어입니다. ahead. A와 head로 나눠지겠죠. A는 보통 to입니다만 전치사에서는 on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on head. 앞으로 가서 붙는 거니까 어떤 것의 앞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외우면 정말 원어민의 느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를 좀 할 수 있다고 그만큼 뭐 영어가 원어민처럼 느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원어민의 관점과 원어민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영어가 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은 amid와 amidst인데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amid도 이제는 바로 나누실 수 있겠죠. A와 mid로요. A는 이제 뭐 그냥 보통은 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mid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middle입니다. 이러면 대충 on the middle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본 개념은 사이의 전치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뒤에 st를 붙여주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뭐뭐 사이 중에서도 가장 중간이 되는 이 느낌. 어떤 느낌일까? 원어민들에게는. 자, 보통 군대에서 각을 딱 잡는다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중앙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군이라는 것이 격식을 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원어민들에게도 중앙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다는 느낌은 더 격식에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amidst를 among이나 amid 대신에 쓸 때는 문어체에서도 굉장히 격식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하면 among과 amongst를 할 차례인데요. 이것은 between을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around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round도 쉽습니다. A와 round잖아요. 이렇게 둥근 선이 있으면 이 선 위에 점들이 붙어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둥글게 나란히 있는 것을 aroun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과 유사한 것이 뭐였죠?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해 보이는 것을 앞에서 했습니다. 바로 about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순서에 맞게 일렬처럼 나열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 선 밖에 조금 흐트러진 듯한 모습이 많을까요? 네, 똑바른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about이 around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문장에서 더 많이 쓰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번 시리즈에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치사들 중에서 이 뒷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하는가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어를 원어민의 느낌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이 채널에서 만나고 있죠. 자, 원어민의 느낌으로 영어를 접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층을 쌓아야 되고 원어민의 관점과 원어민의 개념으로 철저하게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영상까지 저희들이 이미 올려놓은 영상들 이곳과 아래에 이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층을 단단히 쌓아 올리시고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